나는 이제 그 전에 봉사 70년도서부터 이제 봉사 15년 동안 살았는데, 네. 그쪽에 이제 거기 운호 선생님이 역경원장으로서 청담 선생님이 이제 처음 원장으로 올 적에 역경원장으로 오셨거든. 그때 내가 이제 살림을살라 봉사 가 있었는데, 역장이니까 이제 그 역경할 사람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경위원, 인재들. 역경위원을.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 능원경 강의를 하셨어. 예. 그때 학인이 한 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인사 강주 하나 남아있고 뭐 그런데 그쪽에 나는 책도 잘 안 받고 뭐 아는 게 없어. 웃으면 그게 우리가 저에서 제일 좋아하는 개성이 뭐냐면 열반상나가장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예. 열반상나가장 어느 집이 되면 열반상나도 많이 써져 있고 또 석주 스님은 이제 뭐 써달라면 늘 써주는 것이 열반상나가장이야. 그래서 나도 그거 대단한 거로만 알았지 뭐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늘 내 머릿속에는 열반 그러면 니르바나 공원경지가 바로 열반경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낙이 있는가. 열반사덕이라고 그래서 상나가정 하고 또 쓰기 열반상나가정 이렇게 또 여기도 이제 열반상아가 난 여기 낙자를 악으로 쓴 거야 여기서 얘기했더니 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문호 스님한테 왜 열반에 낙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전이나 얘기하기를 열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낙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럼 들으면 그럴듯해. 열반의 경지에 간 사람 번뇌망사가 다 여인 그 경지에 간 것이 얼마나 낙이다. 근데 나는 의심이 가요. 그때도 그래도 열반 그러면 공원 자리에서 모든 경기를 떠난 경기인데 그 낙이 되는 건 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악이라고 생각을 했어. 악이라는 건 낙자하고 악자하고 글씨 같은데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달리 쓰잖아요. 낙과 악을. 그래서 운호 스님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스님, 이게 낙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가 생각할 때 이게 낙보다 뭐 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물어보셔? 열반에 낙이 되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럼 왜 악으로 하는데? 그 악이란 내가 악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악을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원설은 원산에 핵이 있습니다. 기본 핵이. 그러니까 열반 안에 핵을 얘기하는 거다. 그때는 핵이라는 소리를 모르게 핵이라는 얘기 아니고 열반에서는 모든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생각이 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악기라고 솔직히 다 자기 소리를 내놓을 수 있거든요. 자기 소리. 그래서 그게 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쳐다보시면서 자네 생각도 일리가 있어. 그거 다야. 일리가 있어. 그건 뭐 내가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갔어요. 세월이 갔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 늘 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봉사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봉사를 내놓고 이제 내가 여기 8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89년도에 여기를 89년도에 들어오니까 서희연 쌤이 방을 못 주게 해. 미론이 어쨌든 애 먹이는 사람이니까 난 지금도 믿잖아. 내가 서에서 제적된 건 내가 다 도와주고 살려주고 근데 사별하시라고 들고 하셨죠. 얼마나 내가 했다고. 그게 아주 엊그제 전화 오고 뭐 자주 지내요. 잘 지내는데 난 사람 비워하지 않아. 아무리 날 믿게 봐도. 그랬는데 이제 여기 들어왔더니 여기 원훈 스님이 그때 주지인데 스님 발못 쓰게 어쩌냐고.
뭐 지금은 내가 뭐 큰 방에서 하면 되지 뭐 내가 여기 문중인데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피우정이라고 저 밑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지었냐? 비나 피해 간다고 그런 방을 지차. 그러면 당신이 좀 변명해가 좋다. 그래서 아 그래 피우정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때 지은 글이 이 글이에요. 그때 피우정이라고. 이 글을 뭐라고 졌냐면 그 부모 내가 그때 여기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나 이러고 뭐 그랬거든요. 부목 사시하고 부목이 뗄남을 다 버렸다. 이것은 내 마음과 내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이 말이에요. 기 피우정하니 여기 이 방에서 비를 피하니 이 얘기는 우주 전체가 피우정이지 여기 나 있는 것이 피우정이 아니라 이 말이야. 기 피우정하니 불관풍내라 비바람과 내손빙이를 관여치 않겠다. 그 얘기는 어떠한 시십이든지 난 논의하지 않겠다 이거야. 태풍 같은 바람이 시비해도 나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개안수면이라 눈을 뜨고 잠을 자겠다. 이 방 이름도 이제 개안수면이라고 해놨거든요. 그 왜 그러냐? 개안수면 그때 써놨는데 눈을 뜨고서 세상 만살 다 보겠다 이게. 좋은 거 나쁜 걸 다 보면서 나는 관여치 않겠다. 잠자갔다 잠전되면 다 놓고 어떠한 흘려도 나는 관여치 않겠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편하게 내가 사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90인데 건강하잖아요. 그때 지어난 거야 이것이. 그때 피우정 누가 지으셨어요? 피우정? 뭘 누가 져? 피우정이라고 이름 했었잖아 지금 그저 아래. 워런 스님이 전 이름이지. 그러니까 워런 스님 지신 거죠. 워런 스님 주지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우정을 달고 살다가 여기 한 6년 지금 7년 됐나 일로 올라간 지. 아 그러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군요. 여기 일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죠. 거기 살다가 이제 그런 사연이 있어 지어놓거든. 그랬더니 그쪽에 이제 원담 스님이 뭐래서 그 원담 스님 야 개안수미란 말은 어디에도 없다. 뭐 내 방 저쪽에 보면 액자가 있어요. 원담 저 밖에 지금 붙여놓은 거 그거 해놓은 액자가 개안수미라고. 그래서 쓴 거야. 이렇게 좋은 그 생각이 있냐고. 선언록에도 없는 선언록에도 없는 구절입니다. 그렇지. 어디에도 없는 거. 그 내가 지은 거니까 뭐 없지 뭐. 그러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쓰신 게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 현팔 저기다 또 내가 붙였냐면 난 사실 이거 짓고서 여기다 열반당이라고 부르겠어. 열반당이는 니르바나 다 생각을 놓고 사니까 개안수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열반당 말이 되잖아. 그때 주지하고 아이고 열반당이 뭐냐고. 근데 우리 생각엔 열반 그러면 떠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대로가 열반인데 이대로 열반을 모르기 때문에 열반당을 싫어들 해요. 그렇잖아요? 열반이 나쁜 얘기 아니거든요. 참말로 고귀한 열반인데.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개안수면당이라 하라. 그래서 개안수면당 저걸 해다 붙인 거예요. 현반을. 근데 뭐 열반당이나 뭐 개안수면당이나 뭐 그래서 원담 스님이 이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와 있으니까 그 현진스님이라고 여기서 이제 저 파리오 산스크리트 공부나 인도에 가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근데 그이가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불교 대학을 나오고 또 인도 가서 산스크리트를 이제 유학 10년인가 했어요. 근데 여기 와 있는데 이제 그 휴가를 왔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열반 상나 과정에 대해서 낙자를 악자로 쓰는 낙으로 쓰는 좀 봐달라. 원문에서요? 원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 그 스님이 인도 가서 자기가 산스크리트를 공부하니까 다 찾아봐도 전부 낙으로 되지 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야 할 길이 없지 뭐. 그러나 보다 이제 하고 있는데 불교 방송국에서 나도 법문을 한번 해달라고 해요. BTN에서. 그 법문을 이제 그 얘기를 했어. 나는 이게 열반 상나 과정의 낙이
낙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악으로 봐야 된다. 그 악이라는 얘기는 이제 모든 원령의 에너지의 힘이 있다는 핵이 열반 가운데 핵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한번 설법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서 찬동한 사람이 원담 스님은 이제 그때 썼을 적에 찬동을 했고 천태종 강사 김지복이라는 강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스님 그 아무도 생각 못하던 얘기인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낙자를 악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언제 밝혀졌냐 하면 작년도 12월 2일 날인가 불교신문에 방송국 성우 스님이 그분이 뭐인가 그 열반 사상이라는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출판하면서 신문에 기고를 했어. 출판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상계하고 또 아란존자 열반계송을 써놓더라고요. 보는 게 그 낙자가 빠져 있어요. 야, 낙자가 빠져있는 열반 상하가정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나는 그걸 한 40년 동안 헤맸는데, 그래서 그래서 당장 내가 전화를 걸고 쫓아갔지 거기는요. 방송국에를 열반 사상 책이 이따 한번 드릴게요. 아주 두꺼워.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거기 쫓아갔어요. 가서 스님이 이거 어디서 뵙겠냐. 열반 상하가정에 낙자가 없는 것을. 자기는 70년도에 이번에 재판이고 초판을 70년대로 잘 보여주더라고요. 초판이 있다고. 그쪽에 어디서 뵙겠는지 모르겠다. 그러겠죠. 출처를 모르시는구나. 초판 재판이니까 모르겠지. 그럼 내가 그때 여기 방송국에서 본문을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그럼 가만히 있으냐고 얘기하면 하지. 자기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러나 고맙다. 내가 이걸 찾으려고, 그건 내 생각이지만 이걸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스님이 이거 신문에 열반 사상 책을 기고한 내용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찾아오고 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그 책을 200권인가 샀어. 3만 원짜리. 그러니까 6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강사들 다 소리했어. 그 원로선 다 주고. 왜? 이런 걸 왜 지금까지도 생각을 안 하느냐. 열반 사덕만은 옳다고 생각을 하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서 했더니 답장이 몇 군데서 오더라고. 몇 군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서 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니종파에서는 열반 상아정이라고 그런 데가 낙이라고 그런 데가 있고 어니종파에서는 상아아정이라는 데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BTN 회장이 쓴 열반 사상에는 법상종이 아니고 그냥 열반 상랑아정에 낙자를 넣은 데는 인도에서 96 부파 불교 중에서 법상종에서 했대요. 법상종에서 나란다 대학을 운영했대. 나란다 대학을 운영할 적에 인도의 부파 불교 최고로 권위가 있은 종파가 법상종이래요. 거기서 낙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찾아가지고 왔더라고. 야, 그래 내가 얼마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별거 아니구나. 이제 아란존자나 부처님 개성이 아닌 줄만 알았으면 됐지. 더 논의할 게 없다. 그래서 이걸 덮어놨어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책도 사. 왜냐하면 이런 책 이런 데 꽃점 열반사상 그 책에 그 내가 거기 저 열반과 정면이라는 내가 좀 써놨어. 그걸 넣기는 그 성우스님이 승낙을 해가지고 책 30페이지에 한 장을 바꿨어요. 내 글을 약간 넣고서 그렇게 해줬어. 또 그래서 내가 300권에 200권에 샀고
그래 그런 사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열반 상나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깊이 관심이 없어 이제. 예. 뭐 그렇다면 알았으면 됐지. 해결이 되셨다면 예, 어쨌든 내 생각에서 해결된 거야. 근데 지금도 인도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인도 가서 그 구마라스비나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한역을 해올 적에 예. 나란다 대학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상정에서 상나가정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전부가 다 열반 상나가정을 했지 낙자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성스님이 그걸 낙자 없는 걸 써가지고서 그걸 뭐 덮어놨어 이제. 예. 예, 그러고 있는 가운데 나는 뭐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저거 열반송을 한 20년 전에 써놨어. 예. 무량공안이 네. 불조의 망어요. 예. 중생망상이 불조의 번성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700공안이 불조의 망어라는 얘기는 그 뜻이 거기 있지 않다. 예. 뜻은 다른 데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망어라고 그랬고 중생망상이 망상을 우리가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데 망상도 넣어요. 지혜도 넣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중생망상이 불조의 바로 원이다. 이게 내가 열반성을 써놨거든. 한 20년 전에. 근데 근자에 들어와서 저거보다는 오히려 이 우주 일광을 내가 써놓고 열반성을 바꿔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주 얘기를. 그런데 이제 그 우주는 이제 허공을 우주라고 하면서 하나의 빛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빛을 광양자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광양자가 모여서 이제 우주가 되고 우주는 하나고 하나고 쪼개면 광양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성자리인데 그래서 우주 일광을 내가 이제 열반성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일광이다. 일광이 우주고 둘이 아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견주해 보니까 거의 다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데 근데 그 부처님 깨달은 것을 불교 성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성경이 나온 게 70년도에 거의 나왔어요. 예. 근데 이번 동국대에서 또 재판이 나왔죠. 그걸 다 봐도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뭐라고 아까 내가 물어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반적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열반적정. 또 어떤 책에는 이제 사성제 팔정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우주일광이나 무슨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달에 방송국에서 이제 화란 스님 하신 거예요. 화란 스님. 화란 스님이 인도 교단사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30회인가 하는데 네 번째 강의를 내가 들었어. 네 번째 강의를 듣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시는데 엔선은 허공을 가리키시면서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건데 내가 아주 환심이 났어. 바로 그것이 우주일광이고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진공묘이다. 그거 쓰잖아요. 근데 엔손이는 가리켰다는 것은 허공을 가리켜서 허공이 진공이거든요. 이 진공을 가리켜고 묘유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 진공의 뜻을 설명하거든. 묘유가. 야, 그러니 진공묘유가 그대로 부처님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찌 마음이 좋은지 바로 내가 화란스님을 찾아갔어 이제. 화란스님 저 가평에 계셔. 가평에 계세요 지금? 네, 가평에 계셔. 내려가셨구나. 가평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5번인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스님은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 부처님이 오비구한테 최초 설법을 녹야원에서 했는데
녹야원에서 할 적에 교지녀가 부처님께 물으니 부처님이 허공을 가리키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스님 하셨지 않느냐 방송국에서 그랬다고. 그럼 스님 어디서 보셨냐 이것을. 내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궁금한 게 물어보니까 당신도 확실한 대답이 없어. 근데 어디 동국대학교 총장이 이 인도의 그 역사 기록을 12권인가 뭐가 써놨대요. 써는 당신이 그걸 강의를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걸 당신한테 남겨줘가지고 거기서 봤다고 그러시라고. 거기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것이 부처님 최초 설법이 아니냐. 그렇다고. 근데 왜 지금 경전마다 모든 강의 활동마다 다 최초 설법은 사성제 8정도 열반 적정을 얘기하느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할 때 그렇다고. 그래서 날 쳐다보면서 아니 스님은 나이가 90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고. 자기 80평생 이런 얘기를 들어본 건 처음이래요. 처음이래. 그래서 내가 꼬치고 좀 물었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처님을 우리가 못된 존경하느냐. 나볼팔레 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데 이 견성된 깨달음 자체에 잘못 얘기하고 있다면 이 큰일 난 얘기 아니냐. 그때 그 박사님이 스님 말이 맞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유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글을 한번 써서 많은 사람한테 내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움을 얻었어 내가. 그래가지고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보냈어요 내가. 내가 이런 식으로 유포해서 좋다고 동의를 받았어. 근데 방송국에서 저게 내가 지금 얘기까지 다 했지. 파란 스님이 교단사 강의 하실 적에 허공을 가리키면서 불생불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 깨달음이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화란 스님이 이걸 보시더니 이게 참 좋다고. 그러면서 당시에 책을 쓰시겠다고 지금 책을 다 집필하고 있어요.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했던 얘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내용이 교재 어느 책에든 어느 기록에든 남겨서 앞으로 불자들이 부처님 뭘 깨달았냐고 물었을 적에 부처님이 견명성 진공요이라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도록만 해두면 좋지 않느냐. 그것을 잘못 알고 사성제 8정도를 얘기하고 열반적정을 얘기하기 안 되지 않냐. 좋다고. 그래 이걸 내가 만들어 봐야 지금.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은 간단해도.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나벌 8일날 연화사에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오늘 3시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걸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 근데 건이 우리가 중도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중도사상과 우리가 얘기한 중도사상은 조금 차이가 있어. 부처님은 왕태자서 29살까지 아주 쾌락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상로병설하기 위해서 출가했잖아. 출가해서 6년 보행 끝에 깨닫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하고서 다시 이런 중생과 같은 음식을 잡수시면서 몸을 이거의 오도상이래 여시 그 인도에서 찍어간 거야 그게. 그 화란 스님이. 그래서 오도 할 때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랬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고행상 같은 거 뭐 빼짝 말랐는데 그 고행상 맞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쾌락과 고행을 다 버리고 중도사상으로서 깨달았다. 이게 맞거든. 중도사상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중도라고 얘기하면 쾌락으로서 할 수 없고 고행으로서 할 수 없다. 고행은 그걸 다 떠난 현재 우리 이대로가 중도로서 수행정진해야 할 수 있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한 중도는 그건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도는 좋고 나쁨을 가운데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유교적 중도를 그런데 그건 얘기 안 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중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맞고 안 맞고 난 내 생각은 그래. 극단에 치우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지. 그냥 치우치 말려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중도서다. 우리 이대로가 중도야. 그러니까 평상시 시도된 얘기가 똑 떨어진 얘기거든. 중도. 그래서 나는 이 중도도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야 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이제 넣은 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넣었는데 깨달음을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그렇게들 얘기하지. 진공교육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 책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내가 책을 여러 권 반 사람도 여기 강사들은 나도 미쳤다고 그래요. 저 세계적으로 다 인도고 중국이고 일본 다 열반 사덕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은 열반 적정이라고 그러는데 스님이 무엇 때문에 진공교육이라고 그러냐 혼자서 내 생각도 그래.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 해라.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다. 그러면서 내가 우주가 근데 내가 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난 늘 우주 일광을 생각을 했거든. 우주 일광하고 진공이 딱 떨어지거든요. 얘기가. 그렇게 내가 확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화란 스님들 저 얘기를 했어. 나는 늘 우주 일광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일광이 묘이고 우주가 진공 아닙니까? 참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한마디가 난 중요해요. 진공교육가 부처님이 최초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기쁨을 소리쳤잖아요. 깨달음의 기쁨. 나는 그것을 압니다. 부처님이나 가섭존자가 여만미설 했잖아요. 여만미설 쪽에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까 가섭이 웃었다. 웃는 대답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면 웃는 그 시간에 웃는 것 빼기 할 말이 없어. 하하하 기쁜 거게. 내가 아직 웃어봤어. 야 바로 이게 웃는 거로구나. 웃는 거에는 대답이 없어요. 야 참나 놀랐어. 나도 한번 웃어보면서 난 새벽에 웃었어. 새벽에 자꾸 이불 속에서 깨고 났는데 그의 머리에 팍 들어오는데 바로 웃는 대답 이상 없구나. 이게, 응? 그와 같이 부처님이 이제 노경원에 가셔가지고 오비구한테 설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교진여가 부처님보다 한 30살 우리죠. 교진여가. 그 교진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태어났을 적에 관상반 사람이더만 이 사람은 앞으로 성자가 될 것이라는 사람이 교진여더만 그 사람이 교진여야.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그이가 교진여가 그때 거기 오비 중에 있었나 봐요. 그 교진여가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 교진여 썼는데 이건 뭐 난 모르겠어. 그 법사님 말씀이니까 거기 오비 중에 교진여가 당신은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느냐 그렇게 물고 있듯이 물어보니까 부처가 한 말이 허공을 가리키시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나는 이제 그것이 깨달으며 썼는데 어쨌든 교진여의 얘기도 화란 스님의 말씀이야. 뭐 난 어디서 본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에 나가는 것을 요거 한마디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야 요거. 진공묘를 깨달았다. 그럼 진공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은 이제 마지막에 나한테 누구든지 와서 물어보라 그랬지. 이제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열반 얘기는 했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삼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행부상, 재보무화, 열반적정 요거 이제 삼무화라고 이제 우리 경전이고 어디고 다 돼 있는데
난 이거에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난 미쳤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뭐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서 전부가 다 삼법인 대단한 개성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미쳤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문제가 있냐? 그 제법 무아라는 얘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무아가 있는데 내가 없는데 무아가 없어요. 상대성이 있어야 무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여기에 제법 무아라고 부처님이 무아라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진공은 불생불멸이거든요. 낳고 지금이 본래 없는데 무아가 안 되잖아요. 무아라고 그러면. 어? 그래서 진공을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법 무아라고 어째 무아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무아니 유아니는 중생계 우리 사바세계 부성된 가운데 무아가 있지 부처님의 깨달은 본성에는 무아가 없다. 없을 뿐이다 오지. 이해가 돼요? 아 이거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간단한 얘기. 그래서 나는 이것은 일광뿐이다. 제법 일광이다.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으면서 또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일광으로 써서 뭐 오히려 좋겠다. 그 내 소견이야. 그죠? 무아도 문제가 있어. 나가볼 진데는. 그래서 그걸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얘기도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깨달으면 뭐랄 것이냐. 우리는 이제 이 사바세계를 일체 중생의 시불성을 해서 너도 붙여 나도 붙여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50년 전에 아니라고 써놨어. 이것이 지금 내가 25살 먹을 때 써놓은 거거든요. 불행불. 이것이. 근데 저걸 쓰게 된 동기는 내가 군대 가서도 계를 지킨다고 술, 담배 안 했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약재 의무실에 근무해서 그 2등병째 사제자 말 입고 낸 것인가 하셨던 간에 군대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불침번 한 번 안 써봤고 빠따 한 번 안 맞아봤고 그렇게 편안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중인지는 모르지. 그때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참선을 했어요. 내가 출퇴근을 했어. 절에, 동화사는 절에 방을 하나 묻어놓고. 어디로요? 5군단에서 했어요. 5군단이요? 의무실에 섰는데 이제 그쪽에 진급이 빨리 되더라고요. 나는 의무실에 있는데 그 3년 안에 하사가 됐어. 하사에서 중사까지 되면서 그 선임하사가 되니까 출퇴근해야 돼. 그 3년 만에. 그래가지고선 그 동화산에 절이 있거든요. 그 나도 거기서 하숙을 했고 문중인데 그냥 공군 파이러트야. 그하고 또 그 지금 공부하러 다니는 중이 또 대학을 졸업해 다니는데 그하고 늘 참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때만. 그때 나이 25살. 그러니까 내가 21살에 군대 갔는가. 그래서 한 25살 한 3년 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박동암 스님이라고 잘 모를 거예요. 박동암 스님이 그때 중앙에서 상당히 활약하는 스님인데 우리 스님하고 박동암 스님이 백령성 스님이 이제 법사예요. 법상자인데 그 날 보고 착 보내는 소리를 안 하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참선만 하라고 그래. 그래 이제 내 군인께 면회를 오잖아요. 면회를 오면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화두가 시원찮아서 안 되는 줄 알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화두 좀 바꿔.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지. 화두를 바꾸려면 그 화두 바꾼다고 공부가 되나? 열심히 하지. 그러면 또 내가 맞상자야. 그러니까 써줘. 뭐 이렇게 한번 바꾸면 무자 화두도 해보고 시신마도 해보고 만법계일비화도 해보고 어쨌든 여러 번 바꿨어. 근데 우리 스님은 주로 중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랬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선방했으면은 여기 상궁들이 뭘 해서 많이 보내왔대요. 그래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이 그 버선이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아주 한국 사람은 잘했대. 그런 얘기를 좀 하셔.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우리 스님하고 박종암 스님하고 동화사에 면회를 왔어요. 나한테. 면회를 와가지고서 법당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부처가 현찮아 그러는 거예요. 박동암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부처가 어찌 현찮고 현찮은 부처는 없잖아요. 부처님이 뭐 또 대단한 걸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현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나이가 어리니까 큰 스님, 그 대단한 스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부처가 어찌 현찮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나 혼자 고민이야. 그 이튿날 아침 약속 떠나가셨는데 혼자 고민이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제 화두 다 떠나버리고 어째 부처님이 현찮은 거. 야, 이것이 머릿속에도 안 떠나. 부대 들어가나 나오나 앉으나 서나 어째 부처가 내 중에 알고 있는 그게 오메일려더만 난 오메일려도 몰랐어. 그게 오메일려더라고. 억지로 가지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딱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게 오메일이야. 내 중에 생각하면 그게 오메일이야. 그러니까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이불을 뒤면서 참선하는데 나 역시 이제 어쩐 부처 현찮느냐 그거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불행불이 딱 머리에 떠오르다. 불행불. 그때 써놓은 거야. 불행불.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면 부처님같이 행을 해 부처님이지 부처치 않은 부처님은 중생이고 부처님같이 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도 직역을 해줘 보세요. 응? 뭐 한자 저거 다 직역을 번역을 좀 해달라고요. 번역 그거야 그냥 불행불. 예. 내는 요거 다 할게. 불행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부처님같이 행을 해야 부처님이지 부처님같이 행하지 않은 중생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 혼자 이제 저걸 머리에 딱 계시가 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이제 토요일날 일출장을 끊어가지고 박동암 스님이 어디 사냐면 지금 저 적조암이라고 있어요. 정릉 적조암. 적조암 위에 이제 사설 녹야원이라는 절을 가지고 계셨어. 사설인데 여기 신도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 거기 갔어요. 토요일날 일출장을 끊어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서 뵀더니 그 대각사에서 마지막 최상궁이라고 있었는데 그가 만두를 해왔다고 그래. 임금이 만두를 그 둘은 임금이 잡수 만두를 한 거다 먹고 그 물어봐서 스님 그때 오셨을 적에 저하고 법당에 들어가다니 부처님이 현찮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스님이 부처님 현찮다고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현찮은 부처는 없습니다. 부처님같이 행하는 자는 부처님이고 현치 않은 사람은 다 중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널 쳐다보래.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내가 언제 부처님 현찮아? 부처님 조성이 현찮았더니 조성을 내가 빼먹고 들어간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 조성이 현찮아 그랬는데 조성을 내가 못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스님 말이 좀 떼떼떼떼해. 그러니까 그걸 빼먹으래. 그러셨어요. 그래 얼마나 기뻐. 그게 지금까지도 난 나에게 힘이 있는 거야. 그때 그것이. 그때는 20대이겠네. 25살. 예, 25살. 25살 못돼 저것이. 그러니까 곧 사람은 곧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그 후에 이제 원담 스님한테 내가 이거 쓸 적에 이거 하나 쓰라고 그랬지. 이거 원담 스님 것이야 그것도. 그때 쓴 거 써놓으면 불행불 승행승. 스님이면 스님 저 계를 지켜야 스님이지. 머리 깎고 승복 입어도 스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계를 지켜야 스님이다. 인행인. 이건 내가 달아난 거야. 불행불에 대해서 그 후일에 내가 달아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인행인.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술 권하게 먹고 대낮에 전봇대 오지면 개 같은 놈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사람 따라서 부르는 것이다. 그게 거기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행인은 개고 사람 지켜야 될 부분이고 승행승은 정이다. 정에 들어야 된다. 스님네들 정진하고 불행불은 승이다. 지혜를 부처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까지 내 힘을 주고 있는 거야. 또 위쪽에 해궁? 해정개. 해정개. 개정해. 개정해를 깎고 써놨는데 왜 그러냐. 인행이 개고 승행승이 정이고 불행불이 해다. 부처님 해다.
그래서 깎고 써가면 그 원단 선생님 이렇게 쓰레기 왜 이렇게 써?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지. 이 원단 선생님 했어. 그 팜플렛 맨들 돌렸고 또 불교 TV에서 방송 어저께도 나오고 오늘도 또 나오고 또 이렇게 고맙게도 기자님 오셔서 또 여기 대화를 됐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얘기가 있어야지. 일단 열반 상나가정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으니까 됐고요. 열반 상나가정은 각자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낙자가 빠지면 스님절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낙자를 빼고 스님은 빠진 데서 더 호감을 하시니까. 아 빠진 데서 상아정이라는 것은 열반에는 상아정이 있어야 핵이 있다 이게요. 상아정 항상 아정이라는 얘기는 청정하다는 얘기거든. 청정하다는 얘기는 샛별이야 이게. 열반 안에 샛별이 그거 없으면 죽음 송장이에요. 상아정이 있어야 돼. 낙자가 빠지고. 그러니까 빠지면은 열반에는 상아정 항상 깨끗함이 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멸하지 않는 전멸. 항상 깨끗함이 있어 하니 그 깨끗함이라 하는 것을 스님께서는 어떤 아까 우주 원자를 봤을 핵처럼 그것이 어떤 진종교의 실체다. 그 깨끗한 데는 깨끗한 게 아니고 불변, 그러니까 전멸을 얘기하는. 아까 샛별같이. 진공. 진공.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일광과 지금 매치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일광에서 그러니까 우주는 실체고 일광은 지혜처럼 또 어떤 현상처럼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주 일광은 요즘 과학계에서 말하는 빅뱅처럼. 그렇지. 우주 일광은 나는 그 전에 이제 일광이라고 안 쓰고 전광이라고 썼어요. 전광. 근데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광양자 얘기도 일광 얘기도 그거보다 뭐 일광으로 한 것이 전광이나 일광이나 같으니 그래서 일광으로 내가 그러니까 저기서도 일광의 개념이 물론 그 과학 쪽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셨겠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저 일광은 어떤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광은 근원이 아니고 불멸의 경지. 일광이라는 것은 빛은 불멸의 영원히 비치면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묘요야. 진공묘요. 그게 일광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빛이 뭐냐 그거 다 떠나서 생산 떠나서 일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단이겠어요.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빛. 그 빛이라는 모양도 없으면서 있잖아요. 또 있으면서도 없어. 그것이 일광인데 그것이 진공묘유야. 똑 떨어지죠. 혹시 입자 파동까지 보신 거예요?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얘기까지 들어보신 거예요? 입자가 파동이지. 그러니까 그까지 그렇죠. 하시고 지금 일광을 말씀하신 거죠? 일광이 파도 없는 일광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과학적으로 파동이라고 그러고 일광이라고 그러고 둘이 아니야. 발광과 이동이. 그리고 우주가 일광이고 일광이 우주야. 그것도 둘이 아니고.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교진여가 물었을 때 답을 했다고 하는 지금 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 부분은 여하튼 이 출처를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출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 출처가 있죠? 출처가 반야신경의 핵심이 있거든. 핵심이.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이 교진여가 물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요 출처는 그거는 지금 화란 스님이 인도에 10번인가 가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 어쩌든 어디서 들었겠지. 여하튼 그래 이것이 이제 책으로 이제 준비된다는 것까지만 아실지. 지금 책으로 내고 있으게. 근데 여하튼 현재에서는 나로서는 확인할 게 있어. 그 이상 더 확인할 게 없지. 나로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론이 맞기 때문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아주 똑 부러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진공에 대한 묘욕이 확실하니까 그건 어디다 갖다 놔도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어쨌든 출처가 현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을 일대기라든지 말씀 성경전을 들으면 아까 말씀 뭐냐면 우주적으로까지 확장이 안 되거든요. 우주적으로 확장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무파를 넘어서 대승불교권에 들어간 그 즈음부터 우주적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기 불교가 맞고 대승불교 같은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스님 말씀을 정리하고 싶으냐면 불생물 불구부정 이 부분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이제 학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죠. 스님이 생각한 거 스님 생각이 논란되는 걸 나한테 물어봐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처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출처는 어쨌든 인도까지 확인된 인도 교단사에서 한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건 뭐 출처가 어디서 밝혀지겠지. 그러니까 이건 처음 문제로 남아있죠. 그 퀘스천 마크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시비가 생겨서 토론이 되지. 난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일단 먼저 하면 일단은 이 부분이 스님께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스님의 주장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100% 맞다 이렇게는 말씀할 수 없는 거 전할 뿐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맞다고 할 수는 아니고. 아니죠. 내기가 이렇게 하더라만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스님께서 여하튼 저는 이거보다 이것도 가장 스님께서는 이게 중요하시겠지만 이거는 어떤 퀘스천 마크로 던지는 질문이고요. 세상에다가 던지는 이것도 맞다라고 한번 던지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좀 이렇게 와닿냐면 상나가정도 뭘 와닿지만 스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쭉 사유를 해오고 수행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 법을 찾아서 한번 화란 스님도 달려가 보신 거고 운어 스님도 달려가 보신 거고 스리랑카도 가셨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닿냐면 아까 스님께서 말하신 징병 모유에 다 있고 중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중도에. 예,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중도. 본래 의미의 중도. 중도에 다 있고 그 중도를 지켜가기 위해 하나하나의 실천적 행동으로 개를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정리를 나중에 이걸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냐면 스님께서 이제까지 거의 한 50년 전후로 지금 계속 혼자 사유도 해보시고 가끔 법담도 나눠보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지 순례도 가보셨고 그 와중에 그 수십 년 동안 그 스님이 사유하고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상나가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스님 부처님 법에 대해서 계속 사유를 하다가 결국 이룬 것이 그러니까 스님만의 갈무리 된 것은 결국 중도가 아니겠는가 결국.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도를 표현하시는데 이런 아까 말했던 상나가정 불생불명 이것도 있고 상나가정도 있고 우주일강도 있다고 봐요. 그 안에. 그래서 스님께서 그래서 저는 제가 부각 스님 기사를 쓸 때 부각하고 싶은 것은 중도에 굉장히 나름의 갈무리를 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가장 좋았던 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불행불 스님 저 글이 저는 더 와닿거든요. 근데 제일 밑에 설명 못했는데. 그래서 요 얘기가 더 이제 와닿게 돼요. 저는 이태리. 가만히 있어. 내가 볼 좀 보고. 예. 나도 물 한 잔 달라고 그래. 어디 갔어요? 나 무공도이라고 그랬다. 예. 요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가 유포돼서 인도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까지도 뭘 깨달으냐 물었을 때 진공유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해석을 계속 재해석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고요. 글쎄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은 우습게 보지만 우습게 안 보는 거죠. 이거 지금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요 꼭 필요할 거예요. 이것이. 자, 근데 이걸 왜 문제 삼아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제 스님께 또 이제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스님 고향이 저쪽 황해도 쪽 연백이시죠?
남한까지는 어떻게 그 인연이 이었고 출가까지는 어떻게 이어지신 거예요? 원래 내가 황해에서 피난 나온 게 145대 때 나왔으니까 145대 때 나와가지고 혼자요? 네? 혼자? 우리 누님하고 누님하고 누님 돌아가셨지. 예. 나와가지고 그 강화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노량진에 강화도 말씀하신 거죠? 네, 강화도. 예. 강화도 나왔죠. 피난. 황해도에서 그리고 강화도. 강 타고 나오셨겠네요. 그럼요. 배 타고. 배 타고 나왔지. 예, 145대 때. 교동으로 해서 강화까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저기 노량진에 그 애호춘이 있었어. 애호춘. 임병수라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누나가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같이 있었지. 피난민들 뭐 한 방에 막 여러 자고 그냥 그랬으니까. 그 거기 있으면서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때게 내가 19살이지. 18살 먹어서 나와서 한 살 더 먹어 19살 됐는데 노량진 살고 있을 적이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황해도에서 거기 저 망해산에 절이 있어요. 조그만 산이 있는데 황해도는 벌판이니까 산이 없어. 조그만 산인데 올라가는데 우리 산도 있고 그래. 그냥 거기 망해산에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이 지금 생각이 대처승이야. 가족도 있고 이제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빨간 가서 그냥 그때는 몰랐지 뭐 대처승이 뭔지도 모르고 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절이 다니니까 그냥 같이 한다 했어. 그래서 나는 그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인데 그 절에 가서 한문 공부를 했어. 나는 공부했는데 그게 다야 사실은. 거기서 한문 선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천자문도 명심보감 거기서 다 배웠어. 거기서 망내사는 한자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볼 망자. 그다음에 망해사. 망해사. 바다를 바라본다 그래서 망해사. 그 산 이름은요? 토미산이라고. 토미산. 토끼 꼬리만 해서 토미산. 토끼 꼬리만 생겼네. 토미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황해도 군내에 그 산 하나가 생긴 그 명산이야. 그냥 이 주위에 있는 모든 학교가 원적을 일로 와. 열흘만 이 산으로. 이거 아주 이렇게 생겼는데. 성북대 올라가면 바다 보여요? 산에 위에 올라가면 진짜 바다가 다 보여요? 보이고 말고 뭐 그냥 보여요. 그래서 망해상을 거기서 개성이 멀지 않지. 고려 시대에 이제 벼슬을 하고 나면은 그 망해서 우리 토미산을 넘어오다가 우리 마을에 이제 고개를 넘어와야 돼. 벼슬 해가지고서 이제 풍악을 갖추면서.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이 온정면 배형동이야. 배양할 배자 형통할 형자. 그 과거 급제해가지고서 넘어가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상원리, 상사로자, 상원리에다가 이름도 좋아. 좋네요. 상원리 배양동이야.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18살 먹어서 이제 그때 38 이남이에요. 그렇죠. 38선이 거저는 38 이남이 때 거기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북에서 그 부호도 가지고 나오고 뭐 그래 왔다 갔다 했어. 육묘사도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가볍게 생겼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육묘사변 쪽에 이제 나오려는데 이제 예성강으로 우리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이 수만 명 모였는데 뭐 배 하나가 오면 저리금생이야 꼬르르 그냥 다 들어가고 그냥 수장 많이 됐지 그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145대 때 나왔지. 145대 때 강화에 나와서 이제 그 임병수 아저씨라고 그 애호촌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거기 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아저씨가 미군 무대에 있었어. 미군 무대 그 내부지. 그 아저씨 내부. 그렇죠. 미군 무대 그 소방차 운전을 했어. 그때 그만을 먹고 살만 하지. 운전을 하고 우리는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군대 안 가려면은 제일 자동차 전문학교에 등록을 하면 다니면 군대 안 간다더라. 자동차 전문학교. 제일 전문학교. 그래서 을지로 5가에 전문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전문학교에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학교는 안 다니고 나는 운전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군대도 왔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 화장사라고 있어요. 국군 묘지 있는데 그 화장 지금 지장사라고든가 뭐 절이 있어요. 화장사라는 절이 흑석도 너머에 흑석동으로 걸어가지 노량진 그 우리가 이제 수도국이 있는데 그 수도국에서도 뭐 오줌도 넣고 다 그랬어. 어쨌든 거기서 이제 노량진하고 흑석도 이제 뭐 초가집 있을 때 이제 뭐 그땐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지금 국군 묘지가 됐습니다는 거기 화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가서 이제 놀러 가면은 여름 놀러 다니잖아요. 가면은 이제 우리 스님이 거기 가끔하 계시더라고. 난 누군지도 모르지. 그래서 거기 앉아서 여름이면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피단민인데 나오다가 이제 그때 피단 나가지고 절에 있으려고 절에 2년 있으니까 그 절에 갔더니 안 말아줘. 그땐 뭐 피단민 말아가지고 뭐 어려움도 없지 뭐 받아주진 않아. 그래서 이제 못 가고 그냥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스님하고 얘기도 하고 난 피단민인데 그 절에 좀 있으려고 갔더니 안 말해서 뭐 있어 그냥 아 그래? 그럼 내가 죽 만들어주지. 지금 우리 은사스님께서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거 다야. 이제 그래가지고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몇 개 왔다 갔다 하다가 길 받으러 가자고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러면 풍기 초암사라는 데 있어요. 의상조사 7초 창간 초암사. 그래 난 그런 게 난 중된다니까 중이 뭔지도 모르고 좋고 나쁘도 모르고 뭐 괜찮아.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가니까 이제 스님이 행자가 아니고 나를 밥을 해서 혼자 사시니까 조그만 초가집에 방북한에 뭐 북밖에 없어.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 이제 스님이 밥 해다 주면 밥을 먹고 한 사날 있었는데 개 받으러 가자고 그래. 그래요. 난 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로사라고 있어. 의상조사님이 화엄경을 90일 동안 사는 비로사라는 그 초안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무광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대처스님이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 무광스님이 괴를 설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수녀생을 다 해야 그렇게 받은 것이 그렇게 받고 준비돼가지고서 이제 군대 갔지 뭐. 그냥 뭐 절권부도 뭐 난 고향에 있을 때 절에 가서 한문 배운 거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로사에서 삼회계를 받으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1971년이나 돼서야 봉선사에서 비구계를 받으셨고요. 그런데 사연이 뭐가 있냐면 그래가지고서 이제 계를 받고서 왔는데 그해 9월달쯤 됐는데 내가 올지로가에 전문대학교에 자동차 전문대학교에 등록을 한 지가 한 6개월 지났나 봐. 그게 졸업이 됐나 봐요. 기록상으로.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 조사하다 보니까 운전기술자가 됐잖아. 그 전문학교 나와시니까. 그쪽에 이제 6.25 사변때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운전병이 모자랄 때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운전기사들을 그냥 막 잡아넣어가지고 그 영장이 나와서 영등포에 나갔는데 아저씨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도 했다고 나는 이제 기술자로 이제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이가 21살인가 됐을까 아마. 21살. 그런데 이제 거기 영장 받고서 가니까 버스에다 타라고 그러니 그 구치소 앞에다 차를 대더라고. 대더니 사람을 노인네들 많이 주서시더라고. 다 운전기술자들이야. 뭐 잘못하다 잡아나가지고 아니 끌려가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서 종로구청 종로가 아니고 을지로 을지로라고 하나? 중구청이래. 중구청. 종로구청에 중구청에 이제 가니까 한 500명 모였더라고요. 사람이. 옷이 확 먹는다. 그때 밤에 트럭을 타라고 하더니 다 주소시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그 나도 거기 실려서 이제 5군단에 간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 군데 배치가 된 것 같아. 한 200명 정도는 요 군단에 지금 나 살고 이동의 동화사에 거기서 멀지 않은 이제 도편이라고 그 5군단 창설 쪽이에요. 그때 5군단 체험원인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천막 속에 이제 이렇게 한 며칠 동안 돌더라고.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그 거기서 배속을 한다고 그래. 그게 한 50명씩 쪼개가지고 난 5군단으로 이제 배속이 된 거예요. 5군단 통신대로 배속이 됐어. 그 거기 가니까는 한 50명 있는데 천막 하나에다 다 쓸어놓고서 이제 늘 교육한다고. 교육이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밀집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저스건이 한 달 동안 받아야 된대. 그런데 지금 동화사에 있는 거기 마당에 풀밭이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밀집 교육을 받는데 그 전부 솔름더라며. 어쩌든 간에 운전선들이니까. 그 주변에 다 돈들 있어. 나도 그때 세입고 시기를 쳤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으니까는 조교 수산액이 그냥 한 잔 자고 그런 게 다야. 그렇게 한 달 지나니까 됐다고 하더라고. 되게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배속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운전병을 하나 없고, 뭐 저 작전가로도 가고 행정병 가고 뭐다 쪽에서 가더라고. 가던데 그 중에서 이제 의무병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자리래. 근데 조그만 놈이 하나 의무병으로 가더라고. 그나보다 난 뭐 그것도 모르고 뭐 그러나 보다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일주씩에 걔가 다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 자기도 모른대. 근데 상사 하나 잘생긴 놈이 키가 큰 놈이 아주 내려오더니 마당에 나왔으라고 한 50명 내고 서더니 날 딱 찍더니 너 영어 올 줄 아냐고 그래. 내가 중학교 4학년까지 댕기다가 그때는 5학년이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없었어. 우리 댕길 적에. 그러니까 중학교 4학년 때 이제 내가 피가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4학년 댕기다 나왔다고. ABCD 난다고. 아 그래? 그럼 너 의무대 가자. 그래가지고 의무실을 간 거예요. 의무실에 가니까 그때 의무실에 약제과 선임마사가 제대로 하더라고. 그 약제과 근무를 하고 그러더라고. 야 희한한 일들아마. 약제과는 너 처음 들어가 봤지. 그 약이 그때는요 전부 미제약이에요. 국산약은 스토막 거고 디아스타제 몇 가지밖에 없어. 국산약은 하나 없어. 근데 그걸 다 A라고 하더라고. 그 어쨌든 뭐 그거야 뭐 군대니까 이러니까 뭐 며칠 동안 다 이름을 알아야 처방하는 걸 다 약제과에 있으니까 그게 다 외우고 했더니 됐다고. 근데 그쪽에 군의관이 중인데 조환구라는 중이야. 근데 그이가 의무관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저 분당에 살아요. 내가 알지. 조환구라고. 근데 그이가 아주 나를 어떻게 봐든 잘해줘요. 그러면서 약간 이등병째 살이란 말 듣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뭐 불침번 안 서고 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고서 제대해가지고서는 5군단 대략 지역이 대략 어디에 있습니까? 5군단? 포천. 5군단이 어디매라고 그래야 돼? 포천. 그러니까 포천에서도 그러니까 스님 거기가 이동면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동이요? 예, 이동이 5군단이지. 포천 이동. 5군단, 8사단 뭐 거기 많아. 3사단 거기 살고 그래. 그리고 그때 절에서 머무셨다 그랬잖아요. 동화사 절. 동화사 거기. 네, 거기서 밤을 더. 그 동화사는 어디 있어요? 그 이동에 있지. 이동 그것도. 네, 동화사 이동 다리 건너에. 다리 건너서요. 거기서 출퇴근해서 그러니까 통신 대대 의무실에 있다가 거기서 저 선임마사로 되니까 5분단 사령부 선임마사로 날 데려가더라고. 거기 가서도 또 약제과와 총괄했지 내가.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주 편하게 살았어. 이제 그리고 동화사에 서시니까 예불 다 하고 절에 있으면서도 그 절에 있으면서 걔를 내가 철저히 지켰는데 술 담배 안 했어 절에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때? 중이라고. 아 스님이기 때문에. 응. 그 마음 하나도. 그럼 그러니까 지금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도 하시고 이제 돌아오셨을 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대하고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주로 머무셨어요? 동화사. 동화사 그때도? 동화사에 있으면서 선방에 댕겼지. 우리 선방하라고 그래서 동화사에서 나와가 제대해가지고서는
동화서 쓰면서 불국사 선방에도 갔고 예. 또는 해인사도 갔고 예. 또 통도사 선방에도 가고 선방에 다녔지. 그 선방 중에 어디가 가장 기억이 남으세요? 다 기억이 나지. 그래도 가장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일화가 있었어요. 글쎄 일화가 있다면 불국사겠지. 불국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리탑의 석가탑을 해체를 했거든요. 예, 박정희. 해체를 해가지고서 사리병이 나왔는데 예. 그걸 깼어. 우리가 그때 선방했을 때인데 예. 그거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다가 이제 깼거든. 그때게 자원 스님이 그때 그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자원 스님이 많이 경찰서에 불려당겼어. 그 깬 그것을 과정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 사리병 깨기 전에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 앞에 불국사 앞에 개울 건너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 예. 그러니까 경기에 오셔가지고서 거기서 박 대통령이 주무셨어. 예. 주무시면서 예불을 하러 나오라고 하더라. 예불을 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선방이라고 해서 4명밖에 없었어요. 예. 4명도 다 예불을 한 게. 난 안 나가지. 대통령이 와서는 왔지. 내가 뭐 때문에 거기 나갔냐. 그래서 난 안 나간 일 있어. 그래 좀 고집토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박 대통령이 그때 들어와가지고서 초문급핵이 이렇게 규정을 그냥 사람이 딛고 다닌다. 그때 막았어요. 그만 밟고 다녀라. 그래서 그 보물로 지정이 되고 막으면서 그 법당 단청을 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에서 이걸 단청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최벽암 스님이 이게 주지인데 최벽암 스님이 단청을 해야 이게 오래가지 뭐다. 박정희 그때 또 500만 원을 시주하고 그래서 단청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 보건불사가 박 대통령이 다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거 이제 남고 군대 있을 땐 무슨 일 있었냐. 이승만 박사 이제 대통령 출마할 적에 그쪽에 모의 투표를 했습니다. 군인들. 모의 투표할 적에 이승만 박사 안 찍어주는 사람은 어림도 없었거든. 내가 안 찍었어. 그때 10명인가 안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투표도 못했어. 감금 당해가지고. 난 그런 고집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니면 나는 안 해. 스님이 주도하신 거 아니세요? 네? 스님이 주도하신 거 아니세요? 주도한 건 아닌데 난 아니면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이제 저기 선언을 하셨다가 이제 71년도쯤 가서 이제 큰 72년도에 내가 해인사 선방에 있었죠. 그렇게 하셨고 성천 스님 모시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해인사에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구두장을 파재끼고 뭐 다 그랬거든요. 해인사 선방 수자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원주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자천해서 원주 살았어. 그때 딴 사람들이 그때 내가 나이가 좀 많아. 그때 나이로서는 저희가 뭐 선방에도 많이 안 된 게 해낼까 다들 걱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있던 스님들이 지금도 여기 오는데 해제날 성철 스님이 전무후문 원주라고 했거든.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내가 해주시니까 한철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성철 스님 놀랬어. 그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71년도인가 아마. 총림 됐을 때 총림 되고 나설 게. 그러니까 그때 연도 보니까 첫 총림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어쩐 그래. 첫 총림 됐을 때. 그때 거기 살았어. 내가 원주 했더니 성철 종종 스님이 해제날 전무후문 원주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어. 서울 봉사 출전 중에도 그 땅이 다 팔렸잖아요. 한 평도 없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운호 스님은 일로 들어오시고 내가 거기 이제 총무를 봉사 총무 양쪽을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내가 양쪽을 총무를 마시니까. 그런데 이제 영암 스님이 그 땅을 살리고 2만 평이 이제 다 넘어가시니까 영암 스님 땅을 살리고 해도 뭐 노냐가 안 되고 힘드니까 포기로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총무인데 스님 이번 포기하면 우리는 도저히 못 삽니다.
저한테 임장을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 임장 가지고 있지. 임장을 써주세요. 임장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생각대로 이제 일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추진하는데 왜 내가 이 임장을 가지고서 추진하냐면은 그 땅을 다 팔았는데 지금 경기고등학교 2만 평이 신성일이 된 사람한테 팔렸어. 대처생이 팔아먹었어. 근데 청담 선생님이 봉사 땅 다 팔고 상공부에 계약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내 땅이라고 나오니까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송에 이기면 봉사 땅 2만 평을 도로 주고 짐을 가져간다고 그 상공부를 봉사 땅 그래도 2만 평 다 남겨서 그래서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봉사 사연이. 그것도 중요한 얘기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영암 선생님이 살리는데 안 되니까 포기해서 그 저한테 이용해서 임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따 임장 보여줄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불옥가를 샀어요. 거기 유진학이라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진학이라고 조계동에서 아주 불옥가 최고거든. 유진학 체격도 좋고 청년회장도 그랬어. 그런데 하여튼 그하고 붙었다 하면 그희 때문에 송경산 원장도 총무소 들어갔다 왔고 청담선도 그희 때문에 들어갔다 왔고 불옥가는 뭐 그냥 말만 했다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좀 써야 되겠다고 영암선한테 얘기했더니 이러니 어쩌려고 그 사람을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청담선생님도 그랬고 뭐 얘기해. 선생님 나는 그 불옥가를 사는 겁니다. 불옥가인데 당하는 거 잘못된 것이지 난 불옥가를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지. 왜 그러냐. 지금 봉사 땅 2만 평이 국영기업체 식기회사가 다 주인이다. 포항제철, 한전 이런 그 중요 기업체가 그 주택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회사의 상무이사나 회장들이 모양 회의를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반대하는 회장을 만나 설명을 했는데 만날 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요 수의실도 안 들어보내줘요. 머리도 없어. 한전사는 들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사는 건데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월급을 많이 주고 내가 샀어. 사가지고서는 근데 또 그 일 내 말은 잘 듣거든. 그래가지고서 내가 오늘은 뭐 저 포항제철 상무사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자가용 듣고 그래서 그때 신호지고 백보도 딱 주면 근사해. 그러면 그니까 수의실서부터 가서 그 집으로 한 거예요. 이 스님으로 말할 것 같아. 뭐 봉사 뭐 내가 거창이야. 알았습니다. 데리고 주는 거예요. 그래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내 2만 평 샀지 않소 내가. 그거 내가 산 거예요. 영암 스님 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원남 스님 얘기했잖아요. 스리랑카. 그때 그 사건 나기 전 스리랑카 가야 되는데 갈 적에 내가 영암 스님에서 내가 없을 적에 이 유진아기가 부탁하면 절대 돈 10원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영암 스님은요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씩이나 했어요. 총무원 비시면 들어가서 다 갖고 나오신 분이야. 어쩌든 자기 개인 돈 공금을 따로 놓고 쓸 정도로 결백하신 분이거든. 그분이 날 보고 만물박사라고 그러고 믿어요. 내 말만 믿어. 그러면서 내가 부탁해서 나 없을 적에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500만 원 띄운 거지. 그래서 야 놀랬어. 그런 분이 돈을 다 뛸 정도의 그 집으로 삶이에요. 그럼 2만 평이면은 그 지역이 저 뒷산 그쪽이신가요? 그 경기도에서 밑에도 산 그거 다 그 산이 있대 그죠? 그거 다 거기지. 사실은 그게 넘어 끝날 뻔한 거죠 사실은. 끝났지. 예, 끝날 뻔한데 뒤차진 거죠? 내가 사들인 거지. 그때 산 거죠? 산 거지. 근데 어디 샀냐? 그것도 사기쳐서 산 거야. 그걸 살려니 돈 있나? 무일푼이지. 그냥 죽도 먹고 있는 방문에. 그래서 내가 그 유진하게 시켜서 당신이 이거 살 사람 좀 데리고 와라. 내가 2,500평을 땅을 떼어줄 테니까. 우리 땅이 아니니까 상공부나 넘어가시니까 명예 이전 한 적에 2,500평 떼어줄 테니까. 처음에 3,000평 주기로 했어. 3,000평 주기로 재보니까는 많이 들어가더라고. 3,000평이 많더라고. 엄청 많죠. 그래서 3,000평이 너무 많다. 2,500평 주겠다. 그리고 마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 그냥 그쪽에 조지용도 와서 보고서 안 한다고 그러고
아, 공원에 녹지가에 그림들을 담게 누가 사겠을까, 그걸. 안 하지. 조중원 씨도 왔다 그냥 갔지. 또 정주영 씨네도 왔다 그냥 갔지. 그 큰 손들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 좀 부여라. 그랬더니 그 강남에 이제 최태영이라는 큰 손이 하나 있었어. 부럽 가는 사람이. 근데 그 여고 잘 알아봐. 그 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 왔어. 자기가 돈 다 대갔다 이게야. 돈 다 대는 대신 2,500평을 상공도에 이전하는 날 같이 이전하는 조건 하에서 그러다 그렇게 하자. 그 상공도에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부럽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감을 다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부럽감을 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부럽감은 자기 직업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이제 돈을 받았어. 받고서 계약할 때 상공을 데리고 갔지나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실을 얘기했지. 이 사람이 돈 내서 2,000원 이렇게 주는 건데 그 2,000원 넘겨주고. 그런데 더 희한한 게 있는 것이 그 계약하기 전 일주일 전에 꿈을 꾸는데 꿈이 헛되질 않아요. 꿈을 꾸는데 남산만한 큰 돼지가 죽었어. 상상도 못할 남산만한 돼지가. 돼지가. 네. 나도 한 잔 나. 네. 너 잘한다. 이거 꿈 얘기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희한해. 그래서 난 그런 게 많아. 아, 그렇다. 꿈을 꾸니까 큰 돼지가 죽었는데 신도들을 다 끌어왔어요. 죽은 돼지. 끌어왔는데 산 돼지가 한 100근짜리가 한 10마리가 일뛰고 있는데 하나도 안 끌려. 암을 당겨도. 그다 깼어요. 깨고 나서 이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는데. 꿈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영암선대 들어갔어요. 내가 어찌게 돼지 꿈을 꿨습니다. 돼지 꿈을 이렇게 큰 돼지를 하나 죽은 걸 끌어오고 산 돼지 10마리를 못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복권을 샀는데 너 복권 산다고 되나 이러고 웃고 말아버렸거든요. 한 일주일인데 상공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하자고. 환장을 노릇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계약하자 어떻게 해. 우리가 사겠다는 게 애를 썼지만. 그래서 이제 그 술술 사가지고 어떤 채택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2,500원 주기로 해서 이제 2,500원 남겨주고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7,000평하고 거기 2,500원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10사람이 논아 갔더라고요. 2,500평을. 그 산돼지 아닙니까? 야, 희한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위에 100평씩, 200평씩 사대지 다 사드렸죠. 그런 일이 있어요. 응? 현몽하셔야 돼요. 응? 돼지꿈 확실히. 돼지꿈 꾸면 복권 사봐야겠는데요. 아니, 그 복권 열마리 끌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해야 이루어져. 더 근사한 얘기할까요? 내가 봉은사 사건 쪽에 이제 서희연이 싸울 적에 그 싸움에서 한지 원장하고 말사주지하고 싸움인데 내가 봉은사주하고 뭐 원장하고 싸우다 한 7년을 싸웠으니까 한 해 싸운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어쨌든 봉은사 이제 쫓겨나가지고 봉은사에서 뭐 우리 내 신도들이 많으니까 그냥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서희연이 물러가라 그냥 왜 우리 스님 가지고 그냥 뭐 한 굉장히 하여간 굉장했어 그때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내가 횡령했다면 왜 구속이 됐냐? 내 밑에 재무 보던 사람이 15년 동안 내가 15년 동안 살았으니까 재무서 보던 총무 주지까지 15년 동안 산 서류를 다 서희연이 갖다 줬어요. 결제 서류를. 거기서 뭘 찾냐면 나는 단 10원 하나도 그냥 쓴 일이 없거든. 영수증 없이 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나 한 구해받는 일이 없고. 근데 거기에 뭘 문제냐면 내가 보건사는 그냥 객석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전국에 그 아픈 사람들 다 약값 달라고 오지 객비 달라고 오지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15년 동안을 자서는 한 5억인가 되더라고요. 그 객 신청을. 그 내가 사인해서 전부 내가 행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연락 안 되지. 응? 안 되죠. 그냥 다 내가 그냥 특가법을 내가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 경찰서에 구치소에 있는데 그냥 신도들이 그냥 와서 몇천 명 들끓으니까 그냥 경찰서 생긴 일을 이렇게 났다고 이제 이러는 거야. 나는 뭐 들어가서까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이제 적부심이라고 하면 적부심 하자고
그래 이제 적부심으로 갔어. 구치소 동부구청서에 갔더니 이제 거기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경찰서에 나오고 이렇게 뜨면 내가 있고 적부심을 어쩌든 상당히 오래 했어. 뭐 하여간 사건 서류가 이러니까 그쪽에 노 대통령들 쪽에 내가 앞장서가지고 노 대통령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걸 서류에 가로채가지고 당신이 한 것처럼 했지만 어쩌든 그런 사연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서류가 되니까 한 적부심 한 8시간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오면은 그 적부심 잘 되면 그날 나온다고 내 밤 1시쯤이면. 근데 기다려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간수가 오늘 틀렸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러냐 난 모르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이나 될 거라고. 그래 그러나 보다. 내일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간수가 말이는 틀렸습니다. 그래 내일도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그 날짜에 꿈을 꾸니까 이 하늘은 큰 황구레이가 방에 탁 누워있어. 황구레이가 희한도 하다. 그런데 그걸 보고선 낚시질을 또 꿈에 간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꿈이야. 그것이 지금 내 꿈이지. 그때는 꿈이 아니지. 내가 생기에 낚시를 가는데 뱀 낚시질을 갔어. 평소에 해보지도 않은 뱀을 미끼로 해서 이렇게 멋에다 놓고 하니까 능구레가 먹어 올라오더라고. 이거 툭툭 여기 놔버렸지 그냥. 툭 떨어져. 그러고서 오니까 소복단장에는 어떤 여자가 가끔씩 보따리 하나 이걸 날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중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안 받았어. 안 받고서 깨웠거든. 꿈이 이상하잖아. 희한도 하다. 이런 꿈이 다 있나. 나 언제 이제 꿈에 몽을 하는 거야. 감방에 앉아가지고. 꿈의 행운을 감망하다 보니까 내가 이겼다 생각했다. 왜? 그 서황룡이거든. 서쪽으로 황룡이 누워있으니까 뱀은 웅크리고 있어야 사시고 있어야 사는 거지. 그쵸. 뻗어 죽는 거거든. 그 황룡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구나. 그렇지 않게 그 이튿날 통지가 나오더라고 나가라고. 미안한 일이요. 그래. 진짜 재밌네요. 네, 진짜 재밌지. 이건 못 들어봤는데서. 그래서 내가 이겼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나는 서희연이가 믿지 않고 또 그때 서류 같은 내 밑에 사람 믿질 않아. 그 사람 내가 칠순 때도 가서 법문해도 그랬어. 날 잡으려고 그랬는데도 믿지 않은데 뭐. 스님 그 서현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스님께서는 그때 그런 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정화 이후에 500명의 멸빈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좀 사면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 왜 어떤 그거 이전에 요걸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 조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7 법난 쪽에 법난 후에 내가 부원장을 했어요. 노건소임이가 원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황진경이가 신영사 살인사건 나가지고서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정리를 비상경단 운영이나 봉헌사에서 다 했거든요. 그때 내가 돈 다 내주고 다 먹여주고 그래서 황영수님은 내쫓아보내고 비상경단이가 당병 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놈들이 들어가서는 봉헌사에 뺏으려고 왔어요. 암도 스님하고 저 방지하고 방지가 총무 보고 암도가 그때 부원장인가 하면서 왔어. 그래서 봉헌사에 방점 달라고 그래. 당신네들 여기서 먹고 살고 그래서는 방금 왜 그러냐 했더니 조계사가 먼지가 많고 기하다. 그럼 나하고 바꾸자. 너희들이 여기 온다는 얘기는 봉헌사 뺏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나하고 바꾸자 저기서. 그러니까 나 물러가 버렸어.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부원장 하고 있을 적에 이랬는데 이제 17법난이 그 전에 일어났잖아요. 80년도에. 그쪽에 멸빈 제적된 사람이 15명입니다. 그 잘못. 그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신문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15명인데 다 멸빈 제적으로 징계됐다고 신문 보도까지 다 나오고 끝난 거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주장이 다른 거예요. 이건 군사 독재가 한 것이다. 우리 법이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따라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종로에 때 이제 거론해가지고서 그걸 추진했어.
추진하는 그쪽에 이제 법정 스님이 원장할 때 내가 총무부장 할 적에 그쪽에는 부원장 아니고 그리고 노건 스님 할 적에 이제 부원장하고 내가 총무에 겸직하고 있을 적에야. 그래서 내가 법정 스님 할 적에 하다 못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노건 스님 하면서 이제 그걸 추진했는데 그렇게 추진했더니 이제 내가 부원장이고 이제 그때 또 내가 실세했거든. 왜냐면 해인사 승려대회에서 나 뒤집어 봐가지고 풀다 그러니까 뭐 내 말을 거역할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추진하는데 어떤 종로대 통과시켜가지고 종에 통과시켜놓고서 종경스님 결제하는 것 같으면 되거든요. 이제 특별 사면으로. 그래서 이제 다 해가지고 내가 부산에 갔어요. 종경스님 부산 천재전에 있을 때거든. 갔더니 계신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결제를 맡다니까 미론인 말이야. 종법도 안 읽어봐서 넓인제를 어떻게 사면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소리를 들더라고 노인네가 언제 또 그런 건 다 읽어봤는지. 그래서 깜짝 놀라.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이것은 군사 독재가 멸빈 제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심사하자는 것이지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다. 나 또 이론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잤어. 하루 자면서 천재를 불렀지. 이거 안 해주면은 15명 완전히 징계된 거라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 15명이 그쪽 그것도 서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었죠. 중요한 사람 다 들어갔었죠. 그랬더니 종종선 이거 우리가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법에 징계하자는 건데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닌데 왜 안 되냐. 내 얘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했나 봐. 종종선. 근데 아침 먹고 날 들어가더라고. 그 들어가서 이제 설명했더니 이제 틀림없이 재심사할 거지. 아이 그러면 하고 말고요. 그래 결정한다고 그때 대서 특별했지 신문에 뭐 그냥 15명 사면됐다고 까내버렸지. 그게 다 풀린 거예요. 그때 종종 스님이 누구셨어요? 종종 성철 스님. 그때 그때 그렇죠 80년이니까. 결제만 들어가시니까 내가 거기까지 부산에. 이건 참 최고 큰일이 된 겁니다. 그거는 진짜 일리가 있죠. 뭐 군사 독재에서 때려놓은 건데. 있죠. 네, 근데 당연하죠. 스님 말씀 맞죠. 아무도 몰라. 부르던 거. 이것도 하나 얘기해줄까? 이거 경성 우리나라 조계종에는 경성이 없어요. 그 경목은 있어도 경성이 없어. 그때 당시에 경찰 중에 경찰 계통에 이것도 내가 부원장 할 때거든요. 그때 정유가 기획실장 할 적에야 데모자 오더라고. 그러니까 데모도 만약 한 1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정보고 실기를 할 건데 그때 내무부가 있을 때예요. 내무부에서 경성 문제를 허가를 해줄 때인데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정유가 또 데모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데모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문제를 그럼 스님은 만약 반대만 한다고 정유가 그럼 나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종무회의 결의에 의해서 경성 문제를 나한테 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다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3년에 한 번 정도 내부에서 심의 검토된 답변 또 뭐 어디에 뭐 지휘하고 어디에서 데모하고 뭐 이런 것만 잔뜩 있지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이터 딱 빼가지고 경찰청 찾아갔어. 그 경무관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경무관장이 하는 소리가 아유 스님 우리 그냥 경목 하나도 그냥 예산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그래. 아니 정부 예산을 어떻게 경목에만 쓰느냐. 승려에게 써야지. 그거 나한테 약점이 딱 잡혔지 이제. 그래도 난 그걸 문제 삼진 않았어. 그래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보냈느냐. 내무부 또는 뭐 당 여러 군데를 보내면서 근데 전두환 대통령 할 적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민원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연유로서 내무부에서는 경성 문제를 10년씩 심의 검토한다고 그러냐. 말이 되잖아요. 이걸 답변해 주셔. 뭐 해달라는 소리 안 하고 답변하셔. 이렇게 보냈지. 그렇게 보냈더니 이제 거기서 답변이 내무부 이제 뭐 청와대 답변을 뭐라고 하면 역시 심의 검토는 날도 똑같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민정당사에
당대표가 누구냐면 윤길중이야. 예. 윤길중이 당대표인데 내가 공을 보냈어. 예. 당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관계 부처에 이첩했던 통지가 오더라고. 예. 이첩이라는 건 내부에 얘기를 했다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때 내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닐 때예요. 예. 거기 다닐 적에 누가 있어 임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 아닌지 모르겠어. 예. 임춘원이 김대중의 오른팔이야. 예. 재정 담당하고 예. 있고. 근데 그이가 이제 나오고 서울대학교 같이 다니는 게 친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아유 스님 걱정 말라고 우리 대표한테 한번 부탁하자고. 그럴 수 있냐고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저 민정당 당대표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해준다. 좋다. 알았다. 그럼 내가 오늘 민정당에 부탁을 해서 안 해주겠다면 내가 부탁을 했다. 그게 아주 내가 기분이 힘이 생기더라고. 그게 힘이더라고. 보니까 힘이 다른 게 아니야. 그래 이제 기분이 와서 이제 그 동대에 엠버스도 호텔 있잖아. 거기다 양식집에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정각회 회장이 권익현 씨예요. 권익현 씨하고 홍종욱이라고 홍천 대표가 있었어. 그 총무부인데 그 두 사람하고 나하고 총무원장 서희연이가 종회의장인가 그래. 서희연이 암도스님 포교원장. 그렇게 대수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엠버스드 호텔에서 양식 일식집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내가 붙여놓아가지고 그러면서 권익현 씨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애로가 있어서 당대표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그 당대표 도장 이만한데 빨간 거 이만한 크더라고요. 이렇게 도장 크게 찍어서 관계부처에 이첩했다 그러니 우리가 내부에서는 몰라서 당대표한테 의뢰를 했느냐. 내부에서 못하니까 당 차원에서 해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권익현 씨가 뭐라고 하잖아요. 아유 스님 민원설계가 산더미같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딱 정색을 해서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 원장이 보낸 민원서류가 그 개인의 민원서를 보느냐 2천만 불자를 대표해서 보낸 민원서류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취급을 하냐고 내가 하소를 했지. 헛소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찔끔하더라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공화당에서 못해주면 우리가 내가 야당에 의뢰를 하겠다. 그랬지. 아유 선생님 참나 보름 만에 끝낸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나 또 그렇게 쉽게 되는 몰라. 그때 총무장으로 노건 스님이었겠네. 노건 스님. 스님이 부원장 있을 때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 가운데 내가 있잖아. 저기 또 보였고 내가 있잖아. 그러네요. 이게 다 조계된 어른들입니다. 스님 여기 같은 사진 중에 어른 스님 아래 계시잖아요. 다기실에. 가끔 자주 뵙고 그러세요? 매일 뵙지 뭐 가끔 아니고.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세요, 스님? 하루 일과를 대략. 하루 일과? 스트레스 보내지 뭐. 그래도 일을 하시면 이제. 그럼 하루 일과 지나가. 늘 편하네. 그리고 어쨌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남을 미워하지 않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 그리고 물과 같이 살아야 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 그렇게 되면 자연으로 그렇게 돼. 그리고 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나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괴로운 일은 없었어. 하나도. 안 될 일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90평생 아픈 데가 없어요. 난 비타민 하나도 안 먹어요 지금. 약 먹는 건 없고. 시자는 왜 안 드셔요? 시자 좋다. 다른 분들은 그냥 옆에 딱 대기시켜서. 필요 없어. 시자 먹어서 필요한데 네 발 놓고 다 걸어다니는 거야. 건강 비결 하나만 알려주세요. 건강 비결 하나만 알려주세요.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없이 그냥 미워지만 않으면요 그냥 100%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안 생기니까.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육간에도 미워는. 심지어 날 죽인다는 사람도 내가 안 미워하는데. 서희연이 나를 얼마나 죽이겠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사면 얘기 나왔잖아요. 그 뒤로도 이제 힘을 보여줄게. 그 뒤로도 이제 사면 이야기가 이제 그 멸빈제 사면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멸빈전 사면은 이제 94년도에 총무원에서 이제 서의원 스님을 내쫓으면서 그때 멸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거 벌써 한 2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조계사에서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날 보고 격려사를 좀 해달라고 왔어요. 와서 뭐 팜플렛을 낸다고 거기다 뭐 써달라서 내가 무언근에만 딱 넣었어. 무언근 거기다가. 근데
그날도 이제 격려사에서 이게 무언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무언근이라는 얘기는 생사없다는 얘기인데 하면서 내가 그날 설명을 하면서 벌써 94년도부터 오늘 20년이 됐는데 자비문 중에서 20년 동안 근신해서는 됐지 이걸 어떻게 그냥 묶고 두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제 본사 주지할 적에도 사면해야 된다고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본사 주지 서명을 받아 가지고 사면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참 큰 스님들도 이 행정이 좀 알아야 돼.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사 주지 서명 날인 다 해 가지고 그 원로 스님이 누구가 있으면 해암 스님이 원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 스님이 종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그 사면해야 된다고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저 수건이 해인사에 누구라고 했지? 그 원로 스님? 원로 의장. 총사 스님? 아니요. 해인사 세미생 지금? 응?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죽었지. 돌아가셨지. 지금 내가 금방 얘기한 거네. 해양? 응? 해암 스님. 해암. 예. 해암 스님이 이제 원래 때 가서 얘기를 하고 스님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총무원장으로 넘겨주세요. 응? 원로의장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종도들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탄원을 넣은 걸 탄원서를 받아서 보시고서 명의로서 총무원장한테 잘 검토하고만 넘겨주면 되거든. 그거 하나 목적인데 얘기했더니 해암 스님 이걸 멸빈자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하냐고 말이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럴 수 있죠.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못했어. 못해가지고서 또 월화스님한테 갔어요. 월화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도 추진을 안 해요. 그게 못했어. 내가 본사주지 업적에 한번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원로의원이 돼가지고 그 70이 넘어서 이제 원로의원이 돼가지고 내가 부의장을 할 때거든. 그때 또 추진했어 내가. 그러니까 서의원으로 만연해서 이제 멸빈된 사람이 서의원일 뿐이 아니고 우리 종단에 한 70명인가 돼요. 많아요. 그 사람들 다 풀어줘라. 난 이런 얘기 세월이 흘렀으니까 서의원이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얘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가 원로의장 할 적에 이제 부의장이니까 저 종산 스님의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탄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원로 의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거절하더라고.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원로 회의라는 명칭을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로라는 말을 바꿔버렸지. 원로 회의라고 그러면 의장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으니까. 그래서 원로라고만 해놓으면 내가 제일 먼저 찍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면 그 질문에 원로를 찍었지. 찍고서 내 치는 사람은 내가 전 받았지. 원로 스님한테. 그런 얘기했지. 원로 회의가 아니고 원로가 찍는 것이다. 그게 이건 사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기 싫어도 내가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반쯤 받았어요. 반쯤 받았더니 이제 그 소문이 나잖아요. 민훈이가 이걸 다 성인 바꾸댕이를 다 찍어간다. 그러니까 종산선도 전화하고 초도 전화와서 찍어주겠다고 내. 그래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다 받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원래 의장이 종산선에게 다 받은 다음에 이걸 저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갖다 드리고 무슨 추진 내갈 거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법전 스님이 그때는 종전이야. 해인사 법전 스님이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스님 이것을 그때 누가 총무원장은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이거든요. 지관 스님 내가 얘기했어요 이미. 이게 오면 스님이 접수해가지고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법전 스님한테 내가 갖다 줬더니 받았나? 한 달이 됐는데 안 올라와요. 야, 그게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해서 또 내려가서 스님 그때 올려달라는 걸 아직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집부렸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부본을 하나 가지고 내려갔거든. 스님 그걸 이집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총무원에서 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이걸 이집부렸으면 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이것을 종종 스님한테 보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까지 할 건데 그거 이거 부분을 좀 올려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기자회견한 데니까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 원본인데. 네? 아유 세상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추진해서 그때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 허대인데 그게 되질 않고 무슨 그렇게 추진하니까 무슨 일이냐면 직지사 법등스님이 호계위원장이어서 재심 호계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종동선에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법을 그때 고친 거예요. 특별 재심에 의거해서 멸빈자를 해제할 수 있다. 이걸 고쳐버린 128조 고쳐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서의원이 풀려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리기 전에 서의원 선생님이 작업을 했는데 보니까 그 법규위원회에다가 서류를 넣더라고요. 법규위원회는 재심 청구해서 잘못했을지 그것을 살펴달라 법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나도 법규위원장 했거든. 응?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건 거기 갈 게 아닌데 왜 올렸느냐 빼라. 그래가지고 그 서류 내가 다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다 서류가 있어. 원두 스님도 살려주고 보면 이렇게 했는데 원판 복잡해. 그래서 안 돼. 근데 지금 살릴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종원이 불국사예요. 네, 종원이. 그래도 내가 설계를 만들어서 다 특별재심 청구는 그 100%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는 전혀 추진을 못하대. 그렇게 해줘도. 그 누가 조금만 해주면 풀 수 있는데. 막는 사람이 있는가 보죠. 아, 그게 안 됐다면. 오늘 얘기 많이 했다. 스님 그 종단이나 스님들한테 우리 조계종 스님들 당부하고 싶은 거 혹시? 당부? 예, 솔직하게. 당부할 건 아무것도 없고. 예. 중이 그저 물같이 살면 좋겠다 생각밖에 없어요. 아까 스님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어요. 예. 뭐 연부를 잘하고 뭐 지금 뭐 저 영산제 지내는데 그게 큰 무당이지 뭐예요. 큰 무당이야. 그거의 불교가 아니거든요. 진공교를 알아야 돼. 진공교를. 근데 진정물 물으면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거 중요하지. 무슨 다른 거 필요 없어. 8만 대장의 앞뒤 다 얘도 소용없어. 진공교를 모르면요. 그건 말이 안 돼. 아까 옆에 주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듣기에는 그 주전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주전은 언제 썼냐면 그것도 30년이 넘었지. 여기 와서 내가 써놨으니까 이거 쓰면서 이제 써놓은 거니까 그 주전을 왜 쓰게 되냐면은 신도들은 이제 자비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자비를 물어보면 이렇게 사는 게 자비다고 내가 얘기하고 해서 이제 저건 내가 전한 글이야. 그래서 저 주변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지. 산포 금수역하고 산은 짐승가족들을 안아드리고 산이 짐승인을 내주는 산은 없잖아요. 초목 다 길러주잖아요. 또 산을 깎아내도 말하는 거 살자고 같이 살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는 게 자비고 수마의 문화니 물은 고기와 거위떼들을 어루만져 주니 거위는 괴 같은 걸 거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모든 식물이 아니고 고기와 거위떼들을 길러주지만 잘했다고 안 그래. 네? 그렇게 하고 1월 거기서 해와 달이 없으면 태양빛도 다 안 되잖아요. 해와 달이 머물러 자기 일만 하지 역시 잘했다고 안 그래. 결과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고 자기다. 그래서 내가 거기 추가로 돼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타행, 자비 이타행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기는 이제 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만 빼가지고 수마을문이 아니고 물과 같이 살아라. 그러면 물에 대해 내가 설명 좀 더 할게요. 물과 같이 살려면 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물이요. 물의 원소는 뭐예요? 물의 원소. 물의 원소는 H2 허공 아니에요. 이 허공이 물이야. 물인데 허공이 뭉쳤을 때 그 오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이 생겨. 그 연기야. 그때 연기지. 지금 뭐 너가 생긴 내가 있고 내가 생긴 너가 있고 그거 연기가 아니에요. 지금들 강의들은 전부 그렇게 섰는데 그거 연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는 연기는 바로 그거 연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H2가 합해질 적에 물로 형성됐다. 그것이 오온인데
오온이 흩어지면 다시 산소로 가지 또 수소로 가지 다른 거 안 되잖아요. 변하지는 않아요. 그게 불생불멸이거든. 그래서 불과 같이 산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물이 됐을 적에는 저 바다가 되고 바다의 동식물을 다 끼면 산에도 우리도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내가 됐다서 내가 나를 변해서요 꽃이 돼서 꽃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불생불멸이거든. 그렇게 하고 그 물은 어떠한 경지에 가서도 불에 아무리 태워도 타지 않고 썩지 않는 게 물 아니에요. 그게 자성이에요. 진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물과 같이 살는 얘기는 아주 소중하면서 우주의 진리가 거기 다 들어있어. 우주의 진리가. 지금도 진공과 묘유를 같이 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럼요. 거길 빼놓을 수가 없어. 또 얘기 그래야 딱 들어맞고. 난 물과 같이 살는 얘기는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은사? 아니, 정상. 그 어떤 기억으로 아니 운호 스님 나중에 저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기억으로 남으세요? 어떤 스님? 운호 스님 기억에는 뭐 나는 어쨌든 학자 스님이고 내가 모시고 오래 살아서도 남의 말하는 걸 못 봐요. 절대. 남을 숭 절대 안 보고 남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열반 상나가지고 물었을 적에도 내 생각은 그럴 것이다로 끝나지 뭐 잘했다 못했다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거 하나 뭐 더 이상 존경할 거 없어요. 평생을 남을 헐뜯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시네. 그거 하나서 끝나는 거지 뭐. 그럼 스님 처음에 그러면 출가한 은사인연은 누구라고 해야 돼요? 은사인연? 대오스님이지. 대오스님. 처음에 정대오. 정대오야 대오스님. 그 사람 스님으로 입산 출가를 하셨고 그 스님이 이제 백룡성 스님 법상자예요. 백룡성. 법상자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운호 스님이야. 운호 똑같아요. 글씨도 똑같아요. 본명이. 운호 스님이야. 그거